안녕하세요. 토이스쿨 정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법을 이해하면 돈이 보인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려볼까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는 현재 수천 가지의 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 최상위법은 헌법이죠. 부동산에 또한 법들이 존재하겠죠. 저희들은 이 토지시장 쪽에도 관련한 법들이 있을 거고요. 과거에는 워낙 난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이제 선계획, 그 다음에 후개발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전 국토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발 계획을 이해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토지시장 개발, 신도시가 생겨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개발이 진행이 될 때 법의 근거에 의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토지시장과 관련한 법들은 크게 어떠한 것들인지 큰 그림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자세한 세부적인 실무에서 필요한 도움될 만한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도 짧게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보면 법의 체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 그다음에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관습법, 판례. 좀 머리 아프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성문법은 글로 표현된 걸 성문법이라고 하고요. 불문법은 글로 표현되지 않은 법을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이 되는 거고요. 명령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경우와 그 다음에 부령, 총리령 해서 각부 장관들이 정하는 시행 규칙, 것들이 명령에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는 이 앞쪽에 법, 그 다음에 뒤에 영자를 합쳐서 법령이라고도 읽습니다. 그럼 법령이라고 하게 되면 이 법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개발법만 있는 게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건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 얘기하면 법률은 이 앞에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법령이라고 하면 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다라고 좀 상식적으로 이 정도는 이해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 조례나 규칙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각 시, 군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확인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은 지자체마다 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꼭 시군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꾸준하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국계법, 이걸 이제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국가계획, 이게 바로 국토종합개발계획입니다. 이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올해나 내년 초쯤이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전체 국가의 앞으로 개발 방향이 어느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이 될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는데 어떻게 보면 돈이 되는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2개의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는 걸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군계획 보시면 이 도시군계획은 하나의 도시를 계획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과 이 도시 기본계획은 이 세 가지는요, 방향성만 제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향만 제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뭔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시군 계획에서도 이 도시군 관리계획,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구속력을 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 토지주의일 경우에는 그 토지 이용을 규제하거나 완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군 관리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시행이 들어간다는 거죠. 당연히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시는 어떠한 것들이 도시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 행정구역의 이제 이 체계인데요. 요거는 다른 것보다는 여기 보시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 특별자치시는 세종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 있죠. 도는 경기도, 뭐 강원도. 이 도는 땅덩어리가 워낙 큽니다. 그래서 얘를 도시라 하진 않군요. 얘 도시를 또 세분화해서 나눠서 시와 군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정조직에서 얘기하는 도시는요, 바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도에 속해 있는 시, 군, 이렇게 포함을 해서 이 6개의 지역을 도시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건 당연히 누구예요? 여기 시장들 있죠. 시도지사가 당연히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도시 개념은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제주도,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도에서 시, 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도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아까 도시군 계획에서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방향성만 제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구체적인 계획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시골 지역을 신도시를 개발을 할 때요, 보통 농림지역 땅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답, 그죠? 이런 농림지역들, 이런 농림지역들을 주거지나 상업지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들이 다 완화가 되겠죠. 그게 바로 저희들이 항상 강의 때도 세미나 때도 얘기했던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역이 보시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이게 법적인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주거지, 상업지, 뭐 공업지역, 녹지지역 만든다 해도 또 기반시설이라는 게 당연히 이 기반시설이라는 건 뭡니까? 도로나 공원이나 뭐 학교나 이런 공공시설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기반시설로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미 계획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계획만 되어 있을 때는 기반시설이라고 부르고요. 확정이 되는 순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것 또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도시 개발할 때 지구단위 계획 수립도 같이 지정이 된다라고 해서 유튜브 영상도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도시 개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보통 뭐 마곡지구나 상암지구 이런 도시개발사업들 있죠. 서울 주변에도 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개발한 사업들이 이 도시개발 사업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은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 안에서도 보시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들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또 이 정비사업, 여기 안에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해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거지 그냥 막 뭐 계획 없이 난개발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토지 투자라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눈에 보이기 전에 발빠른 정보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 예를 들어서요. 자, 우리가 농림지역이 신도시로 개발이 될 때 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제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들을 이해하고 이런 절차, 도시군 관리 계획도 지금은 제가 이 내용들만 말씀을 드렸지만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또 절차가 있습니다. 보통 기초조사부터 해서 뭐 공청회나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고급 정보들, 이런 것들을 발빠르게 우리가 수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농림지역이 신도시로 개발이 될 때 미리 이런 정보들을 알 수 있는 방법들만 있다면 훨씬 현명한 투자,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큰 그림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용도 지역, 용도 구역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들어가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토지에는 워낙 다양한 규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주택시장도 상당히 지금 12, 16 또 정책 발표가 됐죠.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서 상당히 대출 규제, 다양한 규제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토지 시장에는 아직도 규제가 덜하다라고,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토지 시장이 저는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토지 투자 결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노후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게 저는 바로 이 토지 시장이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유튜브 댓글, 저희 카페 질문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